최근 국민의 눈길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수사 뒷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도곡동 재력가 할머니 살해 사건 범인 행방을 찾지 못했는데 네. 일단 사건의 개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지난 2월 25일, 예. 지난 2월 25일 날 오후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마 타워 팰리스라고 하면 거의 아실 거예요. 예. 워낙 유명한 곳이라. 그 인근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사체로 한모 씨 89세 할머니가 이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죠. 예. 그래서 경찰이 수서경찰서 강력팀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최초에 애를 먹었죠. 단서가 전혀 없었어요. 뭐 CCTV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남아있는 예. 어떤 단서도 없었는데 결국은 그 할머니를 묶은 끈과 예. 그다음에 손톱 밑 목에서 DNA를 채취를 해서 네. 야, 보통 언론에서 땀방울이라고 하는데 뭐 땀방울이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아주 미량, 소량의 그 땀방울 그걸 채집을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고 네. 그다음에 그 할머니하고 관련된 뭐 집수리를 했던 사람, 출입자, 뭐 또 세입자 이런 형태 한 200여 명 중에 60여 명의 그 선정을 해서 네. 이분들에 대한 그 DNA 감정을 이제 해신 받은 걸 가지고 대조를 했는데 결국 그 정모 씨라고 60년생인데 55세죠. 네. 이 범인의 대조가 이제 해보니까 일치가 됐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범행 당시에 들어가는 CCTV 동선을 역추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이 범인이라는 게 확증을 잡고 그래서 그제 9일 날 긴급 체포를 오후에 해서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요, 저도 이제 사건에 대해서 꽤 다뤄봤고 네. 이렇게 취재도 해보고 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땀방울에서 확보한 DNA라고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땀방울에서도 DNA를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 기법이 발달한 네. 겁니까? 현대 과학 수사 기법에 금시초문이거든요. 현대 과학 수사 예. 기법의 아주 최첨단 기술인데 예. 이제 DNA는 그 침, 예. 그다음에 뭐 대변이나 소변, 네. 그다음에 땀 이런 소량만 가지고도 DNA 그 채취가 돼서 감식을 하면 어떤 사람의 유형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용의자하고 대조를 하면 일치됐을 때 그 사람이 범행 현장에 범인이 갔었고 네. 그다음에 피해자를 접촉했다라든가 다른 물건을 만졌다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체포가 되죠. 뭐 사례로 그 성폭행범을 체포를 할 때 그 피해 여성의 네. 뭐 몸에서 약간의 어떤 그 체액 말고 예, 예. 약간의 침이나 이런 땀만 가지고도 특정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형태에서 결국 나중에 범인을 검거하거든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점점 현대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한다. 뭐 발걸음만 가지고 뭐 이런 또 체포를 한다라든가 이런 형태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지금 용의자 정모 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땀방울이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것만으로도 결정적인 어떤 살인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네, 시신 없는 그 살인 사건도 지금 증거가 이제 정황 증거가 있으면 네. 유죄를 받는 그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듯이 이런 케이스는 이 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갔었던 증자가 되죠. 예. 예를 들어서 할머니를 묶은 끈, 그다음에 할머니 손톱 밑에 있는 반항, 저항을 하면서 그 끼어들었던 그런 어떤 그런 형태, 그다음에 목을 누를 때 아마 목에 남아 있는 그런 어떤 소량의 땀, 예. 이런 게 지금은 다 그 정확한 범인이 현장에 있었다, 범행을 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네. 유죄의 증거로서 그보다 더한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법의학계의 격언이 생각납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이런 그렇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예. 그 범죄 현장은 증거의 보고다. 네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군요. 자, 이제 이 피살당한 할머니와 정 씨, 용의자 정 씨,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였다고요? 네. 평소부터 사이가 안 좋았나 보죠? 예, 정모 씨는 지금 사실상은 2002년도부터 예. 이 최근까지 한 8년 정도를 할머니 2층에서 세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전 부인하고는 사별을 하고 이제 가족을 새로 꾸렸는데 예. 뭐 아이가 셋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으로 알려졌고 예. 또 도박이라든가 그 경마 도박, 네. 그다음에 뭐 보험 사기라든가 이런 그렇군요. 몇 가지 어떤 그런 전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현재는 일용직 근로자, 예. 페인트공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할머니하고는 30여 년 정도 지인으로 알고 지낸 사이로 있었는데 약간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주변에도 있었다. 도박빚
있다 이런 제보도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할머니를 양반 형태로 묶고 양손을 묶고 그다음에 뭔가를 요구하거나 협박을 했거나 이런 상태에서 얻었거나 얻지 못했거나 범행이 발각될 걸 우려해서 할머니를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한 걸로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범인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질 심사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데 결국은 부인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현대과학수사기법에 증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유죄로 받아들여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비정한 사건 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엄마가 붙잡혔는데 지금 범인을 보니까 39살 이모 씨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저도 네. 이게 미스터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세상에 엄마가. 그런데 이유가 있었죠. 친엄마 맞죠? 예. 예. 2006년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사는 충남 아산경찰서 사건인데 결국은 내연남을 만나죠. 내연남을 만나서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달에 딸을 정식으로 출산해요, 병원에서.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입양됐구나.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다음 작년 2014년 8월 달에 또다시 임신한 아들을 예. 그다음에 주거지 인근 창고에서 출산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립니다. 예. 며칠 뒤에 가보니까 사망했으니까 역시 이 또한 암매장을 하죠. 예.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된 건 바로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보를 합니다, 경찰에. 네. 그래서 결국 수사가 돼서 이 전모가 밝혀졌는데 아무리 내연남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또 어떤 불륜이라든가 또 경제 상태가 어렵고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 몸으로 10개월간 임신을 하고 출산한 아이를 예. 2번씩 이렇게 살해를 했다는 부분이 정말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모 씨, 엄마죠. 이 비정한 엄마는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내가 도저히 혼자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다른 숨겨진 이유 같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범 네. 관계 혹시 네. 내연남이 이 부분에 대한 영아 살해 이 부분을 도왔지 않느냐 하는 이런 네. 부분을 좀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그렇게 밝혀진 건 없고 다만 알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예. 그러나 범행을 도왔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문제는 이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를 3명이나 본인이 키우고 있었고 네. 그래서 통상 전 남편이 지원하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 밑에서 특별한 직업도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2명이나 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또 동네에서 이혼한 사람이 무슨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했느냐 하는 네. 그런 비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사실 안타깝고 네. 지방자치단체나 복지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그늘지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 엄마의 행동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용납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변의 어떤 정황도 우리가 살펴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이 아이 2명 중 1명의 시신은 확인했는데 아직 1명은 확인 못했다면서요? 네, 딸의 암매장 장소는 찾았는데 아들을 암매장한 장소는 지금 수색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네.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아마 이 엄마가 범인이 엄마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장을 한 건 사실인데 지금 사실 작년 8월이면 그 기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명확하게 어떤 장소를 지적을 못하는 걸로 봐서는 네. 아마 또 다른 장소에 유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측면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피해자 이모 씨가 내연남 모르게 아이를 둘 다 출산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죠. 예, 예. 왜 그러냐면 임신하면 배가 같이 부르는데. 동거를 하진 않았지만 네. 자주 만나서 부부처럼 관계를 가졌던 이런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배가 불러오는 그런 산모들의 특징이 있는데 네. 그걸 몰랐을 리는 없는데 이 범인이 엄마가 내연남을 보호하기 위한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허위의 사실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자꾸 비참한 사건, 또 끔찍한 사건들을 얘기해 봤는데 이번엔 좀 황당한 사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차된 차량을요. 저도 사진 봤는데 네. 주차된 차량을 정말 그대로 뼈대만 남기고 타이어도 다 빼가고 핸들 빼가고 좌석 빼가고 뼈대만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피해자도 이게
그걸 보니까 이게 걱정보다는 참 헛웃음이 나오다 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게 주로 범죄 대상 차가 대부분 새 차입니다. 아, 예. 그리고 주차 정차한 장소가 대부분 CCTV 감시가 없는 장소거든요. 네네. 근데 이 범인이 34세 된 컴퓨터 부품 가게 직원이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싶어서 도둑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착안을 한 겁니다. 네. 아, 차를 훔치면 이게 잡히고 CCTV에 노출이 되지만 차 자체에 있는 부품이나 비싼 어떤 장착된 랩이라든가 네. 또 노트북이라든가 또 하다못해 기름까지 빼내는 이런 형태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네. 결국은 대전 둔산경찰서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대전 유성구 일대 20여 대의 차량에 대해서 범죄를 했죠. 예. 근데 정말 말씀대로 새 차 주인이 딱 출근하려고 나와 보니까 웬걸 차가 이거 뭡니까 이 벽돌 정말 벽돌 황당했을 위에나 거예요. 그 스티로폼 위에 이렇게 얹혀져 네네. 있는 상태에서 다 바퀴 4개가 다 빠져가 있지, 랩이 없어졌지, 노트북 없어졌지, 심지어 기름통에 보니까 기름까지 빼가 버린 이런 얼마나 범퍼를 예, 뺀 것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범퍼뿐만이 아니라 이 그 예. 힐도 보통 젊은 사람들이 그 멋을 내기 위해서 예. 바꾸지 않습니까? 이 예. 힐까지 또 빼가서 결국은 이렇게 예. 빼간 형태에서 지금 이제 범퍼를 들고 네. 예, 범인이 범퍼를 들고 가는 CCTV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약간 흐리긴 합니다만 어깨에 메고 하얀색 범퍼를 들고 낑낑대면서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이죠. 참 재밌는 도둑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터넷에다 올려서 한 예. 5,800만 원어치 정도를 팔고 네. 근데 범죄를 참 굉장히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머리가 굉장히 영리한데 이런 머리를 다른 데 이용했으면 참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한데 예, 예. 그리고 또 이 범죄만 한 게 아니고 이 노트북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10여 개 장소 털어서 그래서 토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예. 이게 절취한 이런 내용인데 사실 공중부양차 그리고 새 차만 훔쳤다 또 예. CCTV 없는 곳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굉장히 배짱이 좋은 범인이에요. 아, 뭐냐면 내용이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이제 밝혀진 건데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체 작업을 하고 네. 또 자기가 원하는 거는 20에서 30분 정도 내에 신속하게 훔쳐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여기서 왜 그 차를 이렇게 해체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 제 차인데 지금 차량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아. 부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태연하게.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예, 했다고 예, 해요. 예. 그래서 정말 배짱도 좋은 범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황당하기도 아, 하지만 그럼 행인들은 지나가면서 자기 차를 자기가 고치다니 솜씨도 참 좋으십니다. 그렇죠. 이러고 갔겠군요. 네, 예. 공구통을 옆에 놓고 예, 예. 아주 기가 막히게 돌려서 바퀴도 빼고 힐도 빼고 하니까 본인 차라고 다 생각을 하고 신고를 안 한. 예. 그러니까 배짱도 좋고 머리도 좋고 기술도 좋은 이런 사람이 정말 좋은 쪽에 일을 했으면 훌륭한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됐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카센터 같은 걸 차렸으면 됐을 그렇습니다. 텐데. 이 컴퓨터 부품 예. 빼내는 기술도 있다고 하는데 예. 이런 측면에서 엔지니어 역할을 예. 했어야 되는데 도둑질의 엔지니어 기술을 발휘를 했다. 그래서 참 황당하기도 하지만 또 안타까운 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범인은 컴퓨터 부품 가게 직원이었다는데 네. 물론 이제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 이제 기계 같은 것의 기본 원리는 알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동차 해체하는 기술은 어디서 그렇게 본인이 컴퓨터 부품 그 직원이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예. 자동차 그 조립이라든가 빼내는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기술을 다른 데다 좋게 사용하면 되는데 바로 도둑질 하는 데다가 공부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 예. 결국은 국립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립대학교면 이제 교도소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국가에서 먹여주고 네. 교육도 하는 그런 데를 은어로 이제 국립대라고 하는. 근데 네. 실제 국립대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근데 보면 또 사진에 보면요 타이어를 빼가면서 밑에다가 벽돌이라든가 스티로폼 같은 걸 네. 받쳐놨던데 네. 원래는 바퀴 빼려면 그 받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기. 작기라 그러죠. 네. 예. 이 작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 그 작기로 올려가지고 차체를 들어 올리는데 그 올려지면은 스티로폼이나 네. 더 벽돌로 개어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작기는 이제 또 다음 범행에 써야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알뜰한 작기를 범인이네. 도로 가져가는 거죠, 네. 공구통에. 이렇게 해서 범행을 했는데 참 알뜰하다기보다도 아주 치밀하면서도 재질이 나쁜 사람이죠. 네. 그 더군다나 새 차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예. 차라리 이 피해자들은 그랬다고요. 차라리 차를 통째로 가져갔으면 보험 처리라도 받는데 네네. 이렇게 부품을 별도로 부품으로 빼가면은 보험 처리도 다 100%못 아, 받는. 제대로 안 됩니까? 예, 그 보험 100% 처리 못 부분이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네. 그러냐면
이 그 부품을 최고가의 부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차를 통째로 도난당했으면 보험 받는데 유리하지만 네. 부품을 빼고 그 안에 노트북이 있었냐, 내비가 있었냐 이런 부분도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차를 통째로 도난당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부품이라든가 또는 기름도 빼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어디다 팝니까? 그 인터넷에 올려서 예. 이렇게 팔기도 하고 예. 그리고 본인이 좋은 건 자기 차에다 장착을 하고 아. 기름은 또 자기 차에다 넣어서 사용하는 네네. 이런 아주 웃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범행을 한 것이죠. 예. 정말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졌겠습니다만 범행 자체는 정말 굉장히 창의적인 범행을 했다 이런 그런 것 생각은 같습니다. 드네요. 네. 예.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차주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CCTV 없는 곳에 주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차비 아끼려다가 CCTV 없는 곳에다가 세웠다가 지금 당한 분들이 많죠.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한적한 곳에 네. 무단 주차하시는 분 예, 예. 이런 것을 노렸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CCTV 있고 네, 안전한 곳에 주차비 좀 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차 세우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